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캠퍼스 내에서 부딪히게 되는 형사 문제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젊은 남녀들 사이에 데이트 폭력, 그 다음에 학과의 무슨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대로 군기를 잡는 소위 그런 폭력 문제 또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 또는 스토킹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실태가 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짧고 간명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캠퍼스 생활에서 부딪히는 형사문제 예방법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이라 하면 영어로는 데이팅 바이올런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이나 교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동반자 중에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서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선후배 간의 폭행의 문제입니다. 소위 대학의 선후배 사이에 소위 군기 잡는다는 명목으로 MT 또는 행사에서 선배가 후배들을 집단적으로 운동장을 뛰게 하거나 군대에서 하는 훈련 방법으로 가혹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선후배 사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폭행 상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공포의 집합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시청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Y라는 대학의 경호학과 06학번 선배가 그 후배를 그리고 그 후배가 또 후배를 강목이 부러지도록 구타하고 손과 발과 뺨과 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통이란 미명 아래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후배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인데요. 현대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대학의 선후배 남녀 학생들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성적 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체를 비유하여 모욕하거나 개인적인 남녀관계의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함으로써 피해 당사자가 대학 생활에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 성폭력,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도 모두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스토킹입니다. 상대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도 협박의 문제, 폭력의 문제, 강요의 문제,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주로 상해가 일어나거나 폭행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심지어 살인의 문제도 있었고요. 강간강제 추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만 발생한 건수가 전국에서 7,692건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2016년도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도 살펴보니까 폭행 상해가 69%, 강금 협박이 13%,
또 기타 14%, 살인도 있었고요.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네. 대학 내 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발생 원인은 최근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스마트폰 단톡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대학 내의 선후배 간에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군대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일을 지금은 사회에서, 그것도 대학이라는 지성의 전당 캠퍼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요일 밤만 되면 한 주가 걱정이 돼서 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군기 잡는다는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기합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생활하는 B라는 학생은 하교한 이후나 주말에도 선배들에게 붙들려 기합을 받거나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죠.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기관 성폭력 사건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5년에 성희롱이 44건, 성추행 27건, 성폭행이 2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가니까 더 발생 많이 했고 2017년 유지하다가 2018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자료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죠. 자, 고등교육기관 교수, 교직원, 학생들 상대로 폭력 예방 교육을 했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죠. 예컨대 학생들의 참여율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교직원, 학생들 상대로 폭력 예방 교육의 참여율을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은 또한 참여율이 많이 66%, 70%, 75%까지 있고 교직원들은 그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보직자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위직은 조교수 이상 교수, 학장, 처장, 실장, 부총장,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를 의미하고요.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 등 교육기관 소속된 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도 술 시중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요구하거나 불쾌한 시선, 외모, 몸매 비하 발언,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데이트 폭력, 대학 선후배 사이 폭력, 성희롱, 스토커 모두 형사 책임이 따르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형법에서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 성폭력은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사 책임이 어떤 법조문에 근거하는지 단적인 예로 하나만 폭행죄에 관해서만 해놨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데이트 폭력, 선후배 사이의 폭력 모든 것들은 형사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상으로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금액의 거액을 금전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진다고 민사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민사 책임의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민법 750조가 근거가 되겠고요. 싸움을 말리다 싸움 중인 자로부터 구타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싸움 중인 자는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이 중요하죠. 아무리 사고가 나서 구제를 받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의 관점에서 예방책은 뭐냐?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는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해자 측면에서 보면.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군기를 잡을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어떠한 명목으로 허용되지 않은 범죄를 구성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범죄에 연루되면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군기를 잡는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근절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대학 내 공식적인 기구에 신고하여 대처하고 혼자 참거나 묵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지혜롭게 대처해서 사전 예방해야 되고요. 사후 구제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끝으로 스토킹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인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폭력, 모욕적 은사,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의 접근, 전화, 문자 등 연락 및 접촉을 빙자해서 평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인격적 침해 금지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으로부터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야 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위반 시 재산상 강제수단이 사용되거나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캠퍼스 생활에서 발생되는 형사문제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이크로러닝의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캠퍼스 내에서 만연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선후배 사이에 어떤 학과 전통이란 미명하에 일어나는 폭력 문제들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 중대하게 따라온다는 것을 꼭 인식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 캠퍼스가 보다 활기 넘치고 아름답고 참으로 이 젊은 이들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좋은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